안녕하세요, 여러분. 3주차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여러분 현장에서 특히 평가제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호작용일 텐데요. 오늘 좀 같이 제가 여기서 하지만 같이 수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장에서 얼굴을 보며 같이 수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따라하세요 할 때 계속 그런 말들은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작용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상호작용 전략, 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유아의 바람직한 역할을 이해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상호작용 유형별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유형별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어린이집 일과 운영, 그리고 상황별 상호작용 사례를 통해서 긍정적 상호작용 실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가 지표별, 특히 존중하는 상호작용이 어떠한지 보고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그냥 반복함으로써 여러분 입에도 익숙하게 되어서 정말 현장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이 무섭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교사의 역할, 영아반의 교사의 역할. 영아반 하면 0, 2세 또는 3세 미만 영아반이죠. 그래서 그 영아반의 교사의 역할. 첫 번째,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영아반의 가장 중요한 거, 애착 형성, 신뢰감을 형성해서 그 신뢰감이 애착으로 형성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발달을 위한 지침,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영아반인 경우에는 0에서 1세, 2세도 아직 잘 상호작용이 어렵잖아요. 그러할 때 언어적인 상호작용으로도,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으로도, 표정 이런 걸로 아이들은 더 잘 그 감각으로 더 많이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상호작용도 교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해야 됩니다. 유아교사의 역할을 보면 이제 사고의 발달을 지원해야 되고, 사회관계 기술 안내할 수 있어야 되죠.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놀이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정서 발달을 지원해 주셔야 되고, 평가자로서의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 조금 더 세분화되게 아이의 사고라든지 평가자로서라든지 놀이 촉진자로서라든지 이러한 역할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그래서 상호작용 개념 및 중요성을 보면 먼저 상호작용의 개념을 볼게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교류가 일어나는 과정이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둘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어떤 사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뭔가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서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상호작용에는 언어적 상호작용, 언어를 통해서 하는 상호작용,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 그 행동 안에는 몸짓, 표정, 스킨십 이런 것들이 매개하고, 정서적인 상호작용, 감정에 반응하는 것, 행동적 상호작용, 정서적 상호작용,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호작용하면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 이렇게 다 포함되셔야 돼요. 그러면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볼게요. 우리는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왜 유아 또는 영아도 계월별로 또는 그 1세, 2세 연령별로 우리가 그 아이의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왜 중요하냐? 영유아와 보육벌사가 이렇게 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교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호 교류가 되려면 얘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이해하게끔, 그 아이가 이해하게끔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류가 더 일어나죠.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교류가 단절되죠. 그쵸? 그래서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사의 언어, 행동, 정서적 상호작용. 이것이 우리 아이의 발달을 돕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의 발달을. 그래서 상호작용의 구성 요소를 보면 민감성, 반응성, 적합성, 아이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또는 그 아이의 반응에 나도 반응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적절해야 되잖아. 그래서 상호작용의 구성 요소는 상호 교류가 잘 일어나게 하려면 발달에 적합해야 되는데 민감해야 되고 반응적이어야 되고 적합적이어야 된다. 그게 구성 요소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전략을 보면 일반적인 전략으로서 지시적 유형. 우리는 적절하게 지시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시하기가 다 나쁜 거는 아니죠. 영유아가 특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기를 원할 때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지시하기죠. 그쵸? 근데 지시하기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시하기도 명료하게,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기를 원할 때는 지시하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범 보이기, 교사가 영유아의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직접 해 보임으로써 영유아의 모방을 통해 기대되는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지시하기, 시범 보이기가 지시적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는 중재적 유형인데요. 중재적 유형에는 함께 구성하기, 비계 설정하기, 지지하기. 함께 구성하기는 영유아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놀이하는 것을 말해요. 중재적 영역 유형에 속해요. 비계 설정하기. 영유아의 발달을 알아. 그리고 발달을 알고 그 발달보다 조금 더 높게 도와주기만 하면, 좀 힌트를 주기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계를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영유아가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혼자는 못해. 그러나 조금 도와주고 힌트를 주고 보여주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잠재적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게 비계를 설정해 주는데 그것 또한 중재적 유형에 속한다. 지지하기. 교사가 영유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지지하기, 격려하기, 인정하기. 중재적 유형에는 함께 구성하고 비계를 설정하고 지지하는 거다. 그런 것들이 속하고요. 비지시적 유형에는 촉진하기, 모델 보이기, 인정하기. 촉진하기는 영유아의 활동에 부분적인 도움을 주어 영유아가 좀 더 원활하게 자신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게 촉진이죠.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전체 다 개입되는 건 아니지만 영유아가 먼저 했어. 그래서 그 활동이 더 잘 전개되려고 조금씩 도와주는, 이 역할을 잘해주는 것이 아이로 하여금 더 힘나게 만들죠. 그쵸? 그래서 엄마랑 하면 재밌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델 보이기. 영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동을 교사가 실제 상황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모델 보이기.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실제 상황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 모델 보이기. 그럼 시범 보이기는 뭐예요? 지금 실제 상황은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이거 해 하고,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시범, 그야말로 시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견학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시범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해보자. 아직 실제 상황은 아니야. 그쵸? 모델 보이기는 실제 상황에서 교사가 직접 그렇게 하는 거.
인정하기. 인정하기는 영유아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이해해 주는 거. 그쵸? 아까 이제 격려, 지지, 지지. 지지는 그랬구나 정도라면 영유아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죠. 인정. 그 행동 인정. 이렇게 이제 더 어떻게 뭐 표시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거니까. 그쵸? 지지와 격려는 그랬구나. 이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 이거 하나 더 올렸네. 이런 게 지진 거죠. 그 아이의 행동을 좀 이해해 주는 건데, 촉발하도록. 앞에 뭐 한 번 더 볼까요? 지지하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뭐 과정 중이라든지 그쵸? 하는 거고 지지하기. 인정하기는 이 아이가 다 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운영을 위한 상호작용 전략을 보면 지시적 유형, 중재적 유형, 비지시적 유형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다. 이 세 가지 범위에는 조금 나눠보면 지시적 유형에는 지시와 시범 보이기 우리가 살펴봤고요. 중재적 유형에서는 함께 구성하고 비계를 설정하고 지지해 주기를 해야 되고 비지시적 유형에는 생활 속에서 모델을 보여주고 촉진하게끔 하고 인정하기. 얘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아를 위한 상호작용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아의 자율성을 격려하기. 그쵸? 신뢰돼. 그 다음에 자율성을 부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도 보면 자율성을 줘야 되고 영아의 의사소통을 격려하고 영아의 문제 해결력을 격려하고 영아의 성취를 인정해 줘야 되고 정보 및 모델 기술을 제공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모델링 하면서 그런 기술 하는 방법을 이제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영아 상호작용 전략이다. 그러면 유아를 위한 상호작용 전략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영아기는 자율성이라면 유아기는 주도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다. 발달에 적합하게 사회적 영역을 보면 그 에릭슨의 사회적 발달을 보면 그래서 유아의 주도성 격려하기, 영유아의 의사소통을 격려하기, 유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기. 영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유아서부터는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유아의 문제 해결력을 격려하기. 유아의 성취를 인정하기. 정보 및 모델 기술을 제공하기. 어떤 것들이 틀렸나요? 달라졌나요? 주도성과 자율성. 영아는 자율성, 유아는 주도성. 그 다음에 추가된 것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게 이제 유아에 있어서 상호작용 전략이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네요. 그러면 세 번째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뭘까요? 이제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 바람직한 상호작용이라면 이것도 바람직한 상호작용인데 그 바람직한 상호작용 안에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유능하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긍정적이도록 그 방향성을 제공하는 상호작용 기술이에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것. 같은 해석들에도 요거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만큼이나 있네 라는 그 긍정적이도록 그 방향성을 제공하는 상호작용 기술을 말해요. 교사의 바른 언어가 영아의 바른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보육의 질을 좌우하죠. 그래서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발달에 기여하는 존중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아이로 하여금 내가 존중받는다. 개정된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의 핵심도 존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유아를 존중하는 거에서는 하나도 체크를 받으시면 그 점수를 받으실 수 없으시잖아요. 이 존중은 정말 필수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존중감, 발달에 기여하는 존중감을 기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유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부적응 행동 수준을 낮추고요. 지식, 기술 습득, 그리고 태도 형성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보육의 질을 좌우한다. 그러면 평가 인증에 참여했던 어린이집 교사들은 짧은 시간 바람직한 수준으로 개선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다른 시설이라든지 뭐 일지라든지 이런 보여지는 것들 또는 유형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개선할 수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상호작용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내가 좀 먼저 가치관과 신념이 좀 있어야 되고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발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표현적으로는 경청, 공감, 인정해주는 그 패턴이 있으셔야 돼요.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고 먼저 반박하기 전에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 습관 필요해요. 그래서 영아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란 영유아의 사회 경제적 차별 없이 성별, 인종, 신체적 능력 그런 거에 차별 없이 모든 영유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쓰지 말아야 할 표현.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장애에 대한 표현을 장애야. 그래서 핸디캡드 이런 말 쓰면 안 된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냥 핸디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 쓰지 말아야 한다. disability 이런 말. 디스라는 것 자체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디스라는 것 자체가 못한다라는 말인데 그 못하는 것을 장애인 이런 말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쓰지 말. 그 말 자체가 폄하한다는 존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장애가 있는 학생이야. 장애 학생.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장애아라고 부르지 말고 그 학생, 아동이라고 우리는 그냥 장애 아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불편함을 갖고 있는 친구야.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함을 갖고 있는 학생이야. 좀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사람이야.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지 네임밸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직은 안 왔어. 아직은 안 왔지만 여러분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이런 말 쓰지 말자라는 거지.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아동이야. 이런 말로 더 쓰자라는 거예요. 아이야. 이렇게. 그래서 스페셜 에듀케이션 특히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나는 다 스페셜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페셜 에듀케이션 커리큘럼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가정에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부모가 장애를 겪어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부모 자체도 아이에게 무엇이 정확히 필요한지 어떤 교육이 아이의 학습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는 부모 교육이 또한 필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아 시기를 겪었죠. 모두가 다 겪었지만 생각나냐고 여러분. 안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그 시기에는 어떻다라는 것을 부모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더더욱 영아 발달에 대한 공부, 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부모 교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스페셜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장애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우리가 네임빌링 뭔가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능력에 관계없이 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 그 용어에 있어서도 우리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 이제 존중의 영역이 커다 보면 요번 4차에 이게 필수가 된 거잖아요. 아마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의 예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따라해서 입에 익숙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의 예. 내용을 보면 존중하는 말과 행동의 내용을 보면 부드럽게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기. 뭐 이거는 다 아시죠? 영유아의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그 다음에 영유아의 의견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기. 자, 영유아의 실수도 이해하고 존중하기. 그러니까 먼저 인정해줘야 돼. 제가 경청 공감 인정이 존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주세요. 그 인정을 해주려면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예를 보면 이런 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지민아,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거. 그리고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아직은 젓가락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익숙해지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아유, 그것도 못해?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기. 먼저 받아들이라고요. 그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 방법도 좋은 생각이네. 그런 방법도 괜찮은 거? 그런 방법도 있었어? 이렇게. 그리고 영유아의 실수도 이해하고 존중하기. 혼자 컵에 물을 따르려다가 물을 엎었어요. 선생님 물 혼자 하지 말랬지. 선생님한테 따라달라 했지. 이게 아니라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 해보려고 했구나. 혼자 해보려고 했구나. 노력했구나. 그쵸? 자, 어떤 거를 좀 따라 하셨으면 하냐면,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기, 실수도 이해하고 존중하기. 이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젓가락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익숙해지면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익숙해지면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따라 하셨죠? 네. 그 방법도 좋은 생각이네. 그런 방법도 있었어? 그것도 괜찮은걸? 잘하셨어요. 선생님 도움 없이 혼자 해보려고 했구나. 잘하셨어요. 자, 유아를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의 예. 반대의 경우죠. 유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위압적으로 부르는 경우. 이거는 선생님 자꾸 이제 익숙해질까봐 이건 제가 말 안 할게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표면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지만 영유아를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 얼굴 표정과 감정이 일치돼야 되는데 얼굴 표정과 말 내용이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대화 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 이거 무시하는 거죠. 대화 시 짜증내는 표정을 짓거나 비웃는 행동. 이것은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면 존중한다라는 것은 영유아의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영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까다로운 아이에게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될까요? 까다롭게 아이가 뭐 칭얼거리거나 요구사항이 많을 때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 특히 예민하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까다로운 아이를 볼 때. 그러면 느린 아이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이런 부분이 조금 더디구나, 천천히가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셔요. 너 왜 이렇게 느려? 이게 아니라 다른 애 다 하는데 왜 너만 안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특히 예문하구나. 얘가 좀 천천히 하는 아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상호작용이 가능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예민하니? 너 왜 이렇게 느리니? 이러면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태도. 너 예민하구나. 천천히 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라고요. 자, 그래서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사, 직무, 스트레스. 여러분은 여기에 더 방점을 두고 싶으죠? 너무 방전돼서 소진돼서 직무 스트레스, 소진이 높을 때 부정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어린이집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나무라도 있고 잔디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잔디도 없고 나무도 없는 곳이 많죠. 그러면 좋은 음악이라도 선생님이 듣기 편한 음악이라도 너무 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좀 들으시고 꽃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어도. 그래서 꽃 같은 거 자연 보면 좋잖아요. 자연물 놔두는 거. 그래서 꽃도 놔두고 향수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향수 뿌리면 뭐 아주 비싼 향수 아니더라도 아로마 향 같은 거 나를 조금 기분 좋게 만드는 거 향수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좋잖아요.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 상호작용을 보면 특히 유형으로 반영적으로 말해주기,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개방적으로 질문하기, 효과적으로 칭찬해주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반영적으로 말해준다라는 것은 영유아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비판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진술해주는 거예요. 그 행동은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은진이가 역할놀이를 하고 있어. 그럴 때 그냥 그걸 읽어주는 거. 은진이는 나뭇잎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 없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유아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늦게 데리러 온 엄마에게 엄마 싫어! 아이가 이랬을 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 찬이가 엄마가 빨리 오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구나. 엄마가 늦게 와서 우리 환이가 속상했어. 아유 그래서 그런 거지.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이렇게요. 엄마의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진짜 싫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 나 속상해 라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대변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읽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방적으로 질문하기. 다양한 생각을 탐색하게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오늘 공놀이 했으니까 재밌었죠? 이거는 수렴적인 질문이죠. 네, 아니오잖아요. 오늘 공놀이는 어땠어요? 네, 아니오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화가 난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열려져 있어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개방적인 질문이다. 효과적으로 칭찬해주기. 저는 그냥 인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인정.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해야 될 말. 그래서 칭찬을 받을 만한 영유아의 행동이나 언어를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칭찬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제가 그린 그림기예요. 이렇게 보여주러 온 거죠. 그럼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아이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노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 아이가 한 말을 칭찬해 주는 것을 효과적인 칭찬이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것을 격려와 인정, 이 아이의 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혜민이가 비행기 날개 부분까지 꼼꼼하게 색칠했구나. 다양한 색깔을 칠했구나. 이렇게 그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인정받았고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뭉뚱 잘했네 하게 되면 뭘 잘했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더 노력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그 부분을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칭찬해 주기죠.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신체 접촉하기, 눈 맞추기, 미소 짓기, 관심 있게 지켜보기, 행동적으로 반응하기, 끄덕이기.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기, 영유아의 행동이나 모습을 주시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선생님 얼굴을 그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유아 옆에 앉아서 유아가 그림 그리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예. 선생님, 저 선생님을 얼굴 그릴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리고 그리니 하고 이렇게 자꾸 봐주는 거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 그 행동도 비언어적으로 긍정적 상호작용하는 거다. 눈 마주쳤으면 어떻게 해요? 웃어주는 거. 미소 짓기, 끄덕이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행동적으로 반응하기, 하이파이브.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이거 너무 잘하죠. 비언어적인 상호작용. 자, 퀴즈 있습니다. 교수학습 운영을 위한 상호작용 전략에서 비지시적 유형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함께 구성하기, 촉진하기, 인정하기, 모델 보이기. 이렇게 석빈언니가 잘 모르시겠죠? 네, 답은 함께 구성하기. 이거는 중재적인 거잖아요. 중재적인 유형에 속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으로 바람직한 것은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위협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바람직한 건가요? 아니면 표면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지만 영유아를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가 존중하는 걸까요? 대화 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영유아의 실수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이건 다 맞으셨죠? 맞아요. 4번 영유아의 실수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우. 3번 긍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닌 것은 반영적으로 말해주기,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관심 있게 지켜보기, 개방적으로 질문하기. 다 좋은 것 같죠? 긍정적인 언어 상호작용은 어떤 걸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기는 뭐예요?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실제 경청하기, 공감하기, 인정하기, 질문하기, 이제 그 표현하기는요, 조금 쉬었다가 2차 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